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원 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할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뉴스 쏙쏙 오늘 이 시간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일몰 시점이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공원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용어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쓰입니다.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 용도로 정한 터에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제, 즉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일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는 2000년 7월 1일.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공유지 해제 시점은 2030년까지 시기를 늦췄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사유지의 경우 5년간 법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2025년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민간공원 특례 제도 등의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셨듯 도시공원에 개인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주시가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땅을 사들이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당장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빚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에 자리한 덕진공원, 면적이 350만 제곱미터가 넘을 만큼 전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자 북부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운동도 할 때도 좋고 또 공기도 늘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도시공원이 줄거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유지는 전주 지역 12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인 10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주시가 이들 사유지 가운데 240만여 제곱미터 터를 우선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지역 현안과 시책 사업에 쓰다 보니 공원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탓입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9달 동안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보다 많은 1,9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규모세까지 줄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최대한 저희 시 재정을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 공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물론 지자체 빚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네, 그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와 함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우려점과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전주 예. 도시공원 70%가 사유지라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예. 전북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곳들이 얼마나 되죠? 일단 2020년 당시 보면 도내에서는 약 도시공원 128개소, 축구장 면적으로 하면 약 3,800개 크기 정도의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될 이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요. 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해제 예정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년 6월부터 올해까지 약 1,228억 원을 들여가지고 사유지 45만 5천 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면적이 도시공원 전체 12곳의 사유지의 4.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을 하겠다. 땅을 사들이겠다고 한 곳 기준으로 놓고 봐도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확보된 예산이 지방채가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발행 규모로 놓고 봤을 때 나머지 축구장 260개 면적의 185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이걸 사들이는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선 개발지조차도 다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시공원을 지키려면 사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자체가 최대한 사들여야 되는데 전주시는 지금 2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올 9월에 수도산 근린공원에 약 아파트 1,600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나머지 세 곳도 이런 민간 특례 아파트를 통해서 30% 정도는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음파저수지라든지 도심 속 자연 녹지의 난개발이 심해지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 약 5배 정도의 250억 원을 들여서 사유지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일몰제 도입 당시부터 예견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체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 2000년에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발표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공원 부지 예산은 늘 다른 뭐 도로라든지 건설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에 밀려가지고 늘 뒷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그 다급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실제 도시공원 매입 예산은 2020년 전에 놓고 보면 50억 원이 전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방 세수도 줄고 지방 교부금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빚이나 마찬가지인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유지 매입 비용을 끌어왔는데요.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채 조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도 역대 최대급이기 때문에 더는 아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이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약간 공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개발 사업에서 보면 토지 수용이라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더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일부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토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토지주와 협상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는 어떻게든 땅값을 높여서 올려서 팔려고 하다 보니 현재 약 그 전주시가 20%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을 매입하는데도 한 3,5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산해 보면 이미 5천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항상 이제 뒤따라오는 말들이 뭐 환경 훼손, 난개발입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대부분 자연 녹지 지역인데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 그리고 숲에 접근성이 좋은 곳, 예를 들면 전주 덕진공원 주변의 건지산 일대라든지 이런 데 주변 과수원이나 밭에는 대규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덕진공원이나 가련산처럼 공원 면적이 큰 곳 같은 경우는 익산처럼 민간 자본을 끌여서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를 조성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용하는 뭐 건지산의 편백숲이라든지 오송제라든지 건지산 숲길들을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독점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된 스카이라인 그 뒤로 초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들 그리고 도시 숲이 사라지면서 온실가스 흡수라든지 미세먼지를 감소하는 이런 공익적 기능마저도 사라질 그런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도시공원을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부지 용도를 바꾸거나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 뭐 이런 게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개발 제한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들인데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대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한 도시공원은 거의 다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개발이 어려운 곳, 그러니까 전주시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68.2제곱킬로미터를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67건, 행정심판이 약 30건 정도 제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좀 보장해주는 대신에 국공유지의 등산로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이 자연공원 그 구역 내에 주거용지와 공업용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간공원 특례아파트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게 이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당초 이제 민간공예 그 특례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70%를 시에 이제 공원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발 면적은 전체 공원 면적의 10%로 줄이고요. 나머지 90%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해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든지 자연 녹지에 대한 허용 용도를 규제를 좀 강화해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해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연녹지의 건축 층수를 올려줬고요. 다세대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허용을 하고 네. 경사도까지 완화해주는 이런 규제 완화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는 도심 공원의 중요성은 뭐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요. 예. 아무쪼록 어떤 대안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